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났다. 그런데 내가 한 500m쯤 가버렸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조치를 취하면 이게 뺑소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4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자는 후배자들은 선배 그 신문 읽어주는 그 이상의 이하 뭐 내용도 아니면 그 뭐 하느냐 힘들게 그렇게 말씀도 합시다만, 이게 원래 취지는 우리 경주포커스 기사를 보다 많은 시민 독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니까요. 대답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되더라도 경주포커스는 주요 소식들 시민들 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로서 알려드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라도 우선 또 오늘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뉴스는요, 청와대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및 청원 홈페이지가 여러 번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최근에는 뭐 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 신속 법률 처리안 이걸 두고 막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이런 청원이 170만 명을 넘어가고 역대 최다로 가장 단기간에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난번에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떤 청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원들이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많다, 또는 너무 편파적인 것들이 많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서는 박근혜 정부 때 보지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신선하다, 좋다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요. 경주시에서도 이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를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홈페이지를 경주시 차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전학인 시장도 제가 기할 때는 공약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취임 첫 기자간담회 때 아마 이런 것을 밝힌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이 됩니다만,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민청원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시민청원 대상은 시정 관련 이슈나 정책 건의사항, 신청 자격은 경주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들만이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500명 이상의 동의를 20일 내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된 청원은 경주시가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에 7일 이내에 이 청원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요. 국가안전재해나 뭐 보안법규 위반 사항이라든지 명예훼손, 재판정의 사항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청원 사항에서 제외를 하고요. 답변은 청원 성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장, 부시장, 국소본부장 중에서 해당자가 영상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14일 이내에 할 수 없을 때는 7일 정도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경주시 온라인 청원 신청 자격이 또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이 시 홈페이지에 등록 회원만으로 하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사이트의 경우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SNS에 계정만 있으면 그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누구든지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는 IP나 또 본인氏名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시민소통 협력관실에서는 이런 홈페이지 등록 회원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따랐다. 그리고 SNS 계정으로 막 동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처럼 자칫하면 중복 동의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주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들에게만 청원할 수 있는 자격과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포항이나 인근 이미 또 서울도 그렇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경주시 사례가 특별히 엄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경사회에 어떤 시청하고 시민들하고, 물론 그 전에 뭐 글로서 청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사실 그 청원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온라인 청원을 하면 이게 또 청원 내용이 공개도 하기 때문에 경주사회의 어떤 시청과 시민들 사이 또 소통의 계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어떤 좀 더 토론을 활성화하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경주시의회가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2019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건 뭐 국회로 보면 국정감사와 같은 거죠. 1년 동안의 경주시 행정을 의회가 제대로 한번 감사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걸 앞두고 5월 말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행정의 위법사항이나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 행정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시민들을 통해서 듣고 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다고 시의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민 제보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 시청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시민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보하면 되는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로만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윤병길 의장, 시민 제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보는 경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화 779-6892로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하나만 두 개를 구성해서 1감사특위는 시본청, 2감사특위는 읍면동,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 2감사 특위를 나누는 건 똑같은데, 시본청도 반으로 나누고 읍면동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가 제출한 걸 제가 찾아봤더니, 제1감사특위가 253건, 제2감사특위가 230건, 합쳐서 483건, 해왔던 질문들 예년마다 하는 현황 기본 자료들도 있고, 뭐 특별히 새로운 자료들은 없는데, 지금 시청 가까이 가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그렇던데요. 그 신자들 하는 이야기가, 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가면, 그러면 좀 제발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나 주든지, 이렇게 답변을 자료 제출 요구해놓고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답변하지 않고 지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 많이 허탈해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공무원들의 입장이겠고. 근데 아까 제가 의뢰에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페이스북에 이 제보된 내용들이 제발 좀 시의회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감사하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소화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우리 시정이 좀 한결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세 번째 소식은 오늘 제가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다들 운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났다. 근데 내가 한 500m쯤 가버렸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조치를 취하면 이게 뺑소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의 이야기로는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왜? 바로 사고를 했을 때 정지하고 하지 않고 500m 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도저히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500m 갔다가 와서 조치를 해도 이미 그런 뺑소니 의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물론 돌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가버릴 보다야 나중에 처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이 자체가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심야에 한밤에 우리 지리산 같은 아주 드문 고갯길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길을 여성 혼자서 운전하다가 혼자 마침 길가에 가던 남성을 치어버렸다. 치어다. 여자 운전으로 내려서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니까 밑에 내려가서 저 밑에 내리막 다 가서 거기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서
그 자리에. 그것도 뺑소니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이 밤중에 남자를 치어서 무섭고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아이들 경우에 뭐 백미를 툭 받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사고가 크게 안 다치면 막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쫓아가서 아이를 붙잡아라고 합니다. 붙잡고, 야, 너 엄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아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묻고 그 보호자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뺑소니가 안 되는데, 아이가 도망간다고 해서 별가이네 이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뺑소니가 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아이는 없다. 물론 쫓아서 잡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112로 신고를 하는 게 그 뺑소니범으로 전락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연들을 오늘 그 이건우 경주경찰서장이 그 새천년 미소 버스회사 운전기사들 상대로 그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평소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몰랐던 내용들이 많은가 봐요. 뭐 탄식도 하고 그러던데. 이장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법의 판단은 엄격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범법자로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걸 강조한다. 이런 최근의 판례들이 그렇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건 참 생활에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 괜찮겠지라고, 뺑소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우 서장의 이야기는 뺑소니 사고가 나면 그 즉시 그 현장 조치가 첫째고,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고 병원을 데리거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500m를 가버려도 그거 다시 돌아와서 뭘 해도 그거는 뺑소니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좀 알고 하면, 이건우 서장도 그런 게 안타까워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퀴즈 중에 최보람 반장이 수사를 잘할까요? 우리가 그때 봤던 형사 콜롬보가 수사를 잘할까요? 이건우 서장 평생을 아주 수소통으로 자기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사가 체질이 많은 것 같다. 이걸 강조하는 경찰관인데, 오늘 교육에서 맨 마지막에 국립수사관장 최보람 씨 사진을 이렇게 PPT 자료에 띄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보람 수사반장이 전 세계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형사 콜롬보는 범인 잡는데 2시간 걸리지만 우리나라 최보람 수사반장은 어떤 사건이라도 50분 안에 해결하기 때문에 최보람 반장이 전 세계에서 수사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육받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사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스갯소리를 오늘 강연 내용 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저도 잘 못 그러고 있는데, 우리라고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는 세태가 이제는 워낙 예전에 촌지라든가 일부 학부모들의 안 좋은 풍토 때문에 학교 가는 것조차 학부모들이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요. 마음으로라도 고마운 마음들 기억하는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14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